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인공의 손길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 대지 위에 보석처럼 박힌 에메랄드빛 호수와 웅대한 산들. 캐나다 로키가 품은 자연은 위협적이기보단 친근함을, 거만하기보단 순수함을 닮았다.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을 위한 자연. 그 속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개척시대 카우보이 정신이 살아있는 곳.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축복을인 그 땅에 자연을 닮은 로키의 사람들이 산다.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캐나다. 나는 10시간의 비행 끝에 로키의 관문인 알버타주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해발 1000m가 넘는 땅. 수천 년도 더 된 지층 위의 만년설과 빙하들을 바라보며 나는 로키의 중심인 밴쿠버로 향했다. 북미 대륙에 뻗어있는 로키 산맥 중 캐나다에 속한 산맥인 캐나디언 로키. 북극의 얼음 땅인지 사막의 일부인지 로키의 첫인상은 신비스러움 그 자체였다. 장엄한 고봉들 사이로 나를 처음으로 반긴 것은 도로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사냥들. 어미저절 먹고 있는 어린 엘크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는데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로키에서 야생동물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곰이 출현한다는 표지판. 길에서 곰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촬영을 한 후 출행망을 쳐야지. 이런 고민도 잠시. 어느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엄청난 풍경 앞에 나는 잠시 넋을 잃었다. 표현할 수 없는 호수의 빛깔이 나그네의 마음과 시선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햇살의 강약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을 뿜어낸다는 페이토 호수. 하늘 아래 만약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풍경이 아닐까. 해발 2067m 높이에 위치한 페이토 호수는 로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빙하에서 녹아내리는 물의 양이 계절마다 달라 호수의 빛깔이 계절마다 변하는 마법의 호수다. 로키의 전설적인 탐험가 빌 페이토가 1895년 처음으로 발견하여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는데 오늘 그가 살아있다면 처음 이 호수를 발견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묻고 싶었다. 수만 년 전 산꼭대기 위에 얼어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바위를 깎아내려와 그 속에 포함된 암석 성분이 신비로운 호수의 빛깔을 만들어냈다는데 로키 사람들은 이 빛깔을 바위꽃이라 부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위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페이토 호수는 내 안에 쌓였던 일상의 피곤함까지 깨끗이 씻어주는 듯했다. 산과 호수, 그 속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로키의 풍경은 어딜 가든 한 장의 그림 엽서 같다. 한참 동안 자연 속을 걷던 나는 이제 막 결혼식을 마쳐가는 신혼부부 행렬을 만났다. 이곳은 로키의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높은 자연 속 결혼식장이라고 한다. 새롭게 탄생한 한 쌍의 부부가 대자연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현대적인 장비라고는 카메라 한 대가 전부. 시끌벅적한 우리의 결혼식과는 사뭇 다른 로키에서의 결혼식은 정말 행복하고 멋져 보였다. Oh, say congratulations. Oh, okay. Congratulations. Good. 행복한 웨딩 행렬과 작별하자 이번엔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러 나온 가족이 나의 발길을 잡았다. 광활한 자연을 통째로 전세낸 듯 햇살이 비치는 에메랄드빛 호숫가에서 평화로이 휴식을 즐기는 가족. Fun on the by the lake. First time fishing with Daddy. 호수에 몸을 담근 채 낚싯줄을 던지는 플라잉 낚시는 로키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취미 중 한 가지라고 하는데 마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Fishing for some rainbow trout. You wanna go to rainbow trout, right? Yeah. That's what I heard's in here, so trying to catch the big one. 오늘 저녁상에 무지개 송어가 오르겠지. 아빠의 무지개 송어는 언제쯤 잡히려나. 아이의 기대 속에 열심히 낚시줄을 던지는 아빠. Not yet. Not yet. 점점 멀어지는 무지개 송어의 꿈. 심심해진 아이를 안고 호수로 들어가는 부자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도 아버지 생각이 났다.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a fish? Yeah. It could take all day. We're hoping not that long. 끝내 무지개 송어는 보지 못했지만 로키의 자연 속에서 자연을 닮아가며 커나갈 아이들이 부럽게 느껴졌다. 캐스케이든 고봉이 시내를 굽어보고 로키 산맥의 우람한 전경을 병풍처럼 두고 있는 밴프. 밴프 국립공원의 중심 도시인 이곳엔 3,500명이 살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이 되었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시내 곳곳엔 로키의 상징인 갈색곰이 이곳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으로 서 있다. 산과 마을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는 야생곰. 무서울 것도 같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This year? 7. I've seen 7 this year. So, in town and on the mountain. A brown bear. Yeah, brown bear. Yeah, not yet today. Yesterday there was a black bear. 사람이 직접 손을 넣어야 열리는 로키의 쓰레기통은 야생동물이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을 먹을 문제에 대비해 만들어졌는데 그들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시내를 걷던 나는 순찰 중인 기마경찰대 복장을 하고 있는 대원을 만났는데 그를 보니 어린 시절 TV에서 보았던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기분이었다. This is our what this is one of our working uniforms. It's our more of our formal working uniform. We have the high browns they call them, and then the breeches is the name of the pants, and then a red serge with the Stetson. We also have a regular working uniform, which is dressed down from this considerably. So, but this is our ceremonial uniform. Not a problem. Thank you. Have a good. 친절한 미소를 건넨 그를 보며 황야의 무법자들을 소탕하며 서부를 누비던 기마경찰대의 위상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았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로 가득한 상점. 밴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로키 마운틴 초콜릿 가게엔 그 크기와 모양도 다양한 초콜릿이 손님들의 눈앞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었다. 산악 지형 때문에 열량을 많이 필요했던 로키 사람들에게 예부터 초콜릿은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다고 한다.
Making fudge. Maple fudge. 퍼지는 버터에 초콜릿 등을 섞어 만드는데 팥죽을 쓰듯 녹그릇에 저어대는 모습이 정겨워 보였다. This is fudge. That's what it is, liquid, and then it's going to go hard like this. And it's made, put down like that. 식힌 퍼지를 밭을 갈듯 삽으로 일구어주면 로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로키 마운틴 퓨어 퍼지가 완성된다. 입맛에 따라 모카, 땅콩, 바닐라 등 골라 먹을 수 있는데 가장 잘 팔리는 것은 캐나다의 상징인 메이플 잎으로 만들어진 퍼지. 관광객을 위해 마련된 친절한 시식 코너에서 나는 달콤한 로키의 퍼지를 맛보았다. 로키 마운틴이란 이름의 비누 가게. 거리의 간판만 보아도 로키가 이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 수천 년 만에 녹아내렸을 로키의 빙하수로 만들었다는 이 비누 가게 역시 밴프에서 빠질 수 없는 유명한 곳이다. 두부처럼 각 맞춰 자른 촉촉한 비누들을 말리면 클레오파트라의 피부도 부럽지 않을 청정 자연산 로키 마운틴 비누가 완성된다.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로키 산맥의 모든 길은 루이즈 호수로 통한다고 한다. 여행길에선 너나 없이 친구가 된다는 로키 사람들과 함께 나는 신이 만든 걸작 루이즈 호수로 향했다. 해발 3,000m, 빅토리아 산의 웅장한 병풍 밑으로 에메랄드빛 루이즈 호수가 모습을 드러낸다. 거대한 빙하의 침식이 빚어낸 세계 10대 절경. 그 둘레만도 2,400m에 달한다는 기록적인 호수. 대자연이 가진 천의 얼굴을 담고 있는 듯 시간에 따라 수십 가지 빛으로 변하는 이 호수의 원래 이름은 에메랄드 호수였었다. 그러나 1878년 캐나다 총독 론 후작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넷째 딸이자 그의 부인이었던 루이즈 공주가 이 호수를 보고 감탄하자 그녀에게 호수를 선물하고 그녀의 이름을 따 루이즈 호수로 명명했다고 한다. 웅장한 자태로 루이즈 호수를 감싸고 있는 빅토리아 빙하는 4번에 걸친 빙하기에 생성되었다는데 호수를 굽어보며 긴 세월을 함께 흘러왔을 빙하. 그 자체가 대자연의 역사다. 세계 10대 절경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루이즈 호수 앞에 서면 사람들은 모두 미남 미녀가 된다. 놀랍도록 맑은 호수에 손을 담가 보았는데 호수는 손이 시리도록 차가웠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절실히 생각나는 청명한 아침. 나는 에메랄드빛 루이즈 호숫가에 앉아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는 호사를 누려봤다. 루이즈 호수를 뒤로하고 길을 걷던 나는 어디선가 들리는 구수한 음악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다. 창고 안에선 무언가를 팔고 있는 듯 했는데 나는 카우보이 복장을 한 아저씨의 구성진 노래에 금세 빠져들었다. He was born to wander ever westward. He was bound to roam. The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아저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파는 중이란다. 로키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느껴지는 소박한 물건들이었다. Charlie made his home. Hello. Hello. Welcome to Alberta. Ah,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lberta farm life at its best. The nicest place in the world to live. You're welcome to come and have a look, and maybe you can even move here. To raise cat. I introduced to my darling. 나를 환영해준 아저씨의 부인이 보물이라도 찾은 것 마냥 한국산 제품이라며 음료수병을 보여주었다. What do Korea. I think about when I think about Korea? 내가 한국에 대해 묻자 당황한 아주머니. Yeah. Oh, juice.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는 아주머니는 망설이며 솔직한 대답을 건넸는데 그 대답이 미안했는지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불러 세우더니 나름 만회해보려 최선을 다한다. What do I think about Korea? Yeah, I love the Korean people. The Korean people have a lot of the instruments that they make. The quality is very good and the price is very good. The Korean people have always been good trading partners with Canada, and we welcome Korean people very much. You're most welcome to come here. Just like the sign says, welcome to our Alberta. And maybe one day we can go and visit there. Yeah, maybe we can do an exchange. Yeah. 이들이 언젠가 한국에 온다면 내가 받았던 따뜻함을 그땐 나도 꼭 전해줘야겠다. Come and visit us. Okay. Come to Canada. 해질 무렵 나는 루이즈 호수 근처의 한 식당을 찾았다. 루이즈 호수 기차역이었던 이곳은 영화 닥터 지바고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데 기차역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내부를 개조해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당 곳곳에는 100여 년 전 황활한 캐나다를 가로질러 서부로 달려왔던 캐나디언 퍼시픽 기차의 그림과 그 시절의 모습들이 전시돼 있다. 서부 개척 시대 고원의 험준한 산악지대인 로키로 향했던 사람들은 기찻길을 깔고 척박한 땅을 일구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만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다. How you doing? Korea. It's going on TV. Korea. So you're all famous. 내가 손을 내밀기 전 언제나 먼저 인사를 건네는 친절한 루키 사람들. 예쁜 종업원은 카메라를 맨 내가 신기했는지 내 사진을 찍어대기 바쁘다. Thank you. Have a good day. This is the beauty and the beast. It's the beauty, the beast. 따뜻한 미소가 달콤한 캐나다산 화이트 와인을 닮은 사람들. 그들의 미소 또한 무공의 로키처럼 맑고 순수하다. Korea. Come to New Hampshire. 로키에 오면 꼭 맛보아야 할 음식, 바로 알버타 스테이크다. 광활한 대평원에서 자라는 알버타의 소는 세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의 품질을 자랑하는데 정말 최고의 맛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기원전 빙하시대 말기부터 형성되어 왔다는 로키 산맥 최고의 빙원지대 콜롬비아 대빙원을 찾았다.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빙하 위를 달리는 설상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빙하의 깊이와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되었다. 설상차는 빙하 위를 10여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려 수백, 수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사계절 내내 겨울인 이곳은 해발 3,750m의 콜롬비아 산에서 흘러내린 빙하로 뒤덮여 있는데 빙하지대로는 북반구에서 북극 다음으로 큰 규모다.
땅속 300m까지 떨어진다는 작은 구멍들, 뱀의 모양을 한 빙하의 형상들까지 정말 모든 게 신기하다. 1시간 정도를 달렸을까 드디어 기원전의 빙하 위에 발을 내딛었다. 엄청난 역사를 지나온 대빙원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인간은 자연 앞에 정말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빙하 윗부분이 부스러지면서 생겨난 얼음 폭포 사이로 수천 년을 얼어 있었을 대저연의 빙하수가 흐르는데 이 물이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로 나뉘어 흘러가는 강을 만든다고 한다. 빙하는 그 크기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그 이유인데 앞으로 500여 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Natural beauty. Yeah, it's nice. Thank you.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의 땅 로키. 그곳에 또 하루가 저문다. 광활한 대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줄과 날줄의 어울림처럼 함께 섞여 하나의 풍경화가 된다. 다음날 나는 밴프를 떠나 로키의 관문인 카우보이의 도시 캘거리로 향했다. 광활한 대지 위에서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을 보니 이곳이 왜 카우보이의 도시로 불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운 좋게도 나는 이제 막 소몰이를 마치고 목장으로 돌아오는 한 무리의 카우보이와 카우걸들을 따라 서부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올 법한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이 일을 마친 한 카우보이는 마구간 정리 중이었다. Just going to put them away. This is end of the day for them, so we take the saddles off and put their equipment on their stalls so it's ready for tomorrow morning. And then they get to go outside and have their hay. 대지 위를 종일 뛰어다니느라 지쳤을 말들은 건초더미에 모여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한다. 목장의 편안함이 안방처럼 느껴졌다. Well, when you're sitting on the horse and you move your butt around, the leather will wear off your butt. So this way, when your butt's on the saddle, your button doesn't get cold. So you only need it here. 어린 시절 서부 영화를 보면서 궁금해했던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Send him to go. Send him off. 친절한 목장 사람들이 말을 한번 타보라며 내게 카우보이 복장을 입혀주었다. There. Perfect. Match with hair. 20여 년간 말을 탔다는 카우보이 아저씨의 도움으로 올라본 말잔등. 자세가 익숙치 않은 나는 엉덩이가 많이 아팠지만 대자연 속에서의 승마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았다. 모든 인생이 그렇듯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부딪히기 십상. 나는 고삐를 바짝 쥐었다. 목장의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절대로 거르는 적 없다는 맥주 타임이 찾아오는데 이 맛이 바로 카우보이의 맛이란다. 나와의 짧은 만남이 즐거웠었는지 여자 목동이 내게 펜팔을 제안하며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건넨다. The most technology I know is this right here, a cell phone, and I'm still learning how to use that.
So I guess I'm what you call a real cowboy. My horse, my boots, my dog, my truck, and that's about all I need. It's your cowboy crown. Cowboy crown. Yeah. Wear it with pride. Yeah. I love it. I consider myself the luckiest girl in the Rocky Mountains. Doesn't get any better than this. And that's Carter. 카우보이의 왕관을 자랑스러워하는 때묻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카우보이다. 알버타주의 남서부, 광활한 대지 위에 우뚝 솟아있는 카우보이의 도시 캘거리. 태평원과 로키 산맥의 웅장함을 간직한 도시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라는 엄청난 입지 조건으로 캐나다의 네 번째 도시로 성장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다운타운 내에서의 대중교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빌딩으로 가득한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지만 해마다 7월 둘째 주가 되면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 카우보이들이 캘거리로 집합한다. 카우보이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카우보이 최고의 축제 캘거리 스탬피드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적당히 따뜻한 여름과는 달리 겨울은 유난히 혹독한 날씨 때문에 빌딩과 빌딩을 연결하는 통로가 시내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이했다. 캘거리 다운타운에 도착한 내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1968년 완공된 캘거리의 상징 캘거리 타워다. 높이 191m로 이루어진 캘거리 타워의 전망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스카이워크다. 유리 사이로 아찔하게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배경으로 성격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반응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스카이워크를 걸으면 세상의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데 잠든 이야기도 그런 용기로 세상을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Really amazing. It's kind of being on the air. Nothing supporting. 나도 이 길을 걸었으니 카우보이처럼 당당한 용기가 저절로 생겨날까. 캘거리 다운타운에 밤이 찾아왔다. 캘거리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영화 때문일 것이다. (1978년) 개봉된 영화 슈퍼맨. 빨간 망토를 걸치고 인류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슈퍼맨이 정의를 위해 하늘을 날던 바로 그곳이 캘거리 하늘이다.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하늘을 나는 슈퍼맨을 상상하며 캘거리의 야경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그러나 캘거리가 익숙한 이유는 단지 카우보이와 슈퍼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과 같은 해에 동계 올림픽이 열린 장소가 바로 캘거리다. 스키점프와 봅슬레이 경기가 열렸던 이곳 올림픽 공원은 실내 아이스링크는 물론 암벽 등반 및 산악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다. COP is good to go biking at. Good jumps, good drops, good runs. Lots of different things to do.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올림픽 공원의 전시관 안에는 올림픽과 관련된 자료와 선수들의 기증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겨울나라 캐나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동계 스포츠. 환경은 늘 이처럼 한 나라의 색깔과 장점을 만들어낸다. 반가운 빨간색 유니폼이 눈에 들어왔다. 캐나다 피겨 스케이팅의 전설로 불리는 브라이언 오셔. 1984년 세계 최초로 트리플 악셀의 성공, 갈라쇼 연출의 1인자로 꼽히는 그는 현재 한국 피겨 스케이팅의 간판 스타
김연아 선수의 코치이기도 하다. He was great during the Olympics, a great inspiration, great sports story for Canada, and I think really inspired a lot of young skaters as they came up. And for many, many years, we were very strong with the Elvis Stoikos and Kurt Brownings and stuff. So yes, great.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주길,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떨쳐주길 잠시 기원해봤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불을 밝혔던 성화가 보이자 나는 평창의 동계올림픽 좌절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다. 캘거리 올림픽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든 최고의 주역은 화려한 금메달리스트가 아닌 바로 이 봅슬레이의 주인공들, 자메이카에서 온 4명의 봅슬레이 팀이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말조차 익숙하지 않은 적도의 여름나라 자메이카에서 참가한 봅슬레이 팀. 경기 중 기계 결함으로 사고가 나며 큰 부상을 당했지만 고장난 봅슬레이를 들고 경기를 완주했던 감동의 스토리는 잊혀지지 않을 명장면으로 기록되었다. 그들이 섰던 출발선에선 아직도 그날의 감동이 들려오는 듯하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이런 아름다운 감동이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했다. 다음으로 나는 1900년대 서부 개척시대 캘거리의 한 마을을 그대로 간직해 놓았다는 헤리티지 공원을 찾았다. 이곳에선 모든 것이 개척시대 모습 그대로인데 마을로 가려면 입구에서 그 시절의 증기기관차를 타야 한다. 관광열차 분위기를 풍기는 기차의 내부 또한 개척시대 당시의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 (20분에) 한 대씩 다니는 기관차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부의 한 마을로 손님들을 안내하는데 기차 안에 다정한 어느 부녀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Welcome to Calgary! Welcome to Heritage Park! 일꾼 복장을 한 안내원들의 환영을 받고 들어선 마을은 내게 100년 전의 캐나다 마을을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던 집안에는 한여는 물론 생활 소품들이 그 시절 그 모습으로 전시돼 있었다. Experiences. Yeah. We have some old people to listen to the game. Marguerite is coming down the stairs. Are you there, Marguerite? Oh, hello. Oh, her eyes. 집안 곳곳에선 즉석에서 이색적인 연극과 공연들이 펼쳐졌는데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오전 시간에 관람을 하면 옛날 빵집에선 구워진 맛있는 빵을 무료로 제공한다. 저녁 무렵 출출해진 나는 캘거리의 카우보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레스토랑, 일명 사나이의 목장이라는 이름의 식당을 찾았다. 종업원과 손님들의 카우보이 왕관만 봐도 서부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And I like Heinz Sword. He's from Korea. He's half Korean, so I like him. He's a football player. 광활한 대지를 말을 타고 내달리며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카우보이들의 강인한 형취가 가득한 이곳. 카우보이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1912년 시작해 매년 7월 둘째 주부터 열흘간 펼쳐지는 카우보이들의 축제 캘거리 스탬피드는 하이라이트인 로데오 경기와 마차 경주 등이 열리는데 그 기간에만도 엄청난 관광객이 캘거리를 찾는다고 한다.
러시아 무승자들의 사진과 기증품으로 가득한 이곳은 카우보이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 식당에서는 매일 7시부터 서부 카우보이들의 전통춤인 일명 컨트리 웨스턴 댄스 파티가 열리는데 줄을 맞춰 같은 동작의 춤을 반복적으로 추는 모습이 생경했지만 춤 속에서 서부의 강인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글렌보우 박물관에는 1600년대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캐나다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원래 캐나다에 거주했던 원주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3만 년 전 아시아에서 이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원주민들은 종족마다 독특한 문화 양식을 가지고 교역을 하기도 하고 북미 대륙 전역에 흩어져 수렵이나 농경 생활을 하며 정착했다고 한다. 버팔로 점프는 원주민들의 주요 식량이었던 버팔로를 벼랑으로 몰아 떨어져 죽게 하는 사냥법으로 5,700여 년 전부터 시작돼 총이 보급된 19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이 사냥을 할 때 밑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버팔로에 깔려 죽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1670년) 영국인이 캐나다에 설립한 허드슨 베이사는 버팔로 가죽 하나에 설탕 또는 옷 한 벌, 버팔로 가죽 4개에 밀가루 한 포대를 교육했는데 주민들이 소총 한 자루를 얻으려면 12마리의 버팔로 가죽이 필요했다고 한다. 박물관 한쪽 벽에 이 땅은 우리의 집, 우리의 땅이라고 쓰여있는 원주민의 글귀가 귓가에 맴돌았다. 박물관을 나와 사람들의 함성을 따라가 본 곳에선 거리 공연이 한창이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해 보이는 공연. 로키가 속해 있는 알버타 주에는 이처럼 다양한 거리 축제들이 도시에 활력을 더한다. 이번엔 아일랜드의 전통 탭댄스 공연. 활기찬 아일랜드 탭댄스를 구경하고 나니 이번엔 또 신비스러운 벨리 댄스가 이어진다. 이민자의 천국 캐나다엔 정말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낮 거리 한복판에서 거리낌 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여 한참을 지켜보았다. 풍선을 들고 호숫가로 모여드는 사람들. 캘거리의 글로벌 페스티벌은 캐나다의 국기 아래 살고 있는 여러 민족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축제다. 세계 각국의 특징과 사연이 담긴 불꽃들이 캘거리의 하늘을 수놓는다. 얼굴은 달라도 하나의 꿈을 꾸고 있는 그들의 밤은 늦도록 잠들 줄 몰랐다. 로키로 돌아온 나는 산을 올라 10개의 산봉우리 속에 고요하게 자리한 무레인 호수를 찾았다. 한때 캐나다의 $20 지폐 속 모델이 되기도 했던 빙패석이란 뜻을 가진 모레인 호수는 짙은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었는데 이런 산속에까지 자연의 놀라운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로키가 위대해 보였다.
모래인 호수의 경관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 힘든 산행 뒤 정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호수의 빛깔. 로키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자연을 선물하는 것은 물론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 인디언 말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만나는 곳이란 뜻을 지닌 미네완카 호수는 밴프 국립공원에서 가장 큰 호수다. 다른 호수들은 자연 보호를 위해 모터보트의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미네완카 호수에서는 보트를 이용해 낚시도 즐길 수 있다. 낚시를 끝내고 기념사진을 찍는 한 가족을 만났는데 월척을 낚았는지 환하게 웃는 젊은이의 얼굴이 유쾌해 보인다. White fishy? Yep. Taking off the scales. 송어과에 속하는 속살하얀 화이트 피쉬는 보트 아저씨의 날렵한 손길에 의해 비늘이 벗겨지고 이 모습이 신기한지 고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초보 낚시꾼.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삶의 여유가 너무도 부럽다. 미네완카 강 주변에서 나는 캠핑카를 타고 나들이를 즐기러 나온 한 가족을 만났다. 지금 막 시장에서 사온 듯한 과일에 피클을 넣고 잼을 바른 샌드위치가 메뉴의 전부였지만 대자연으로의 나들이는 고급 호텔의 연애가 부럽지 않아 보였다. 연을 날리려는 아이의 어설픈 손놀림을 보던 나는 파란 하늘에 연날리기 시범을 보여줬다. 연을 날려준 대가로 아이는 자신의 캠핑카를 구경시켜주겠다며 나를 숙소로 안내했다. So we're now eating lunch. So I'll show you here the RV. 차 안엔 한 달 정도는 야외에서 버틸 만한 식료품을 넣을 수 있는 냉장고와 Washroom. 목욕을 할 수 있는 샤워 시설에 변기까지 잘 갖추어져 있었다. You know what we're doing. We can 차 안에서 숙박과 취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이 캠핑카의 대여료는 일주일에 약 800불 정도. 한국 돈으로 70만 원쯤 된다. microwave. Couch. 캠핑카를 이용한 로키 여행은 이곳 사람들에겐 흔한 일상이다. 호수 옆 벤치에 앉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들만의 휴식을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 미네완카 호수 매점에서 연어 햄버거를 주문했다. There you go. 연어를 많이 먹어 튼튼해졌다는 유쾌한 종업원의 공연도 볼 수 있었다. 그의 공연을 너무 재밌게 보았던 탓일까 내가 점 찍어둔 자리를 그만 빼앗기고 말았다. 크로우풋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이 흘러들어 만들어진 보우호수는 호수의 색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제각각이다. 그 맑기 또한 로키에서 단연 최고란다. 호수를 따라 나 있는 산책로는 보우호수의 트레이드 마크다. 보우호수가에 위치한 빨간색 지붕이 인상적인 독특한 인테리어의 넘티아 오두막에 들어가 보았다. 내부 인테리어 또한 독특한 이 오두막은 1920년대 로키의 전설적인 가이드로 활약한 지미 심슨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행자들을 위한 휴식처와 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었다. 100여 년 전
나무 스키와 스노우 부츠를 신고 로키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진귀한 광물들을 수집했을 심슨을 생각하니 왠지 웃음이 났다. 오두막 2층에는 여러 개의 숙소가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보호호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지미 심슨의 부인과 그의 딸은 모두 캐나다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다고 한다. 얼어붙은 보호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을 그들의 모습이 겹쳐지는 듯했다. Turn around.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lonely and you're never coming around. Turn around.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tired. 밴프와 제스퍼를 연결하는 93번 국도.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는 로키 산맥의 우람한 절경을 벗삼아 달릴 수 있는 로키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다.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terrified and then I see the look in your eyes. Turn around, bright eyes. Every now and then I fall apart. Bright eyes. Every now and then I fall apart. And I need you now tonight. And I need you more than ever. And if you only hold me tight, we'll be holding on forever. And we'll only be making it right. 'Cause we'll never be wrong. Together we can take it to the end of the line. Your love is like a shadow on me all of the time. All of the time. I don't know what to do and I'm always in the dark. We're living in a powder keg and give it all a spark. I really need you tonight. Forever's gonna start tonight. Forever's gonna start tonight. Once upon a time I was falling in love, but now I'm only falling apart. 6시간 만에 제스퍼 국립공원에 도착한 나는 에디스 카벨 산으로 향했다. 입구에 예쁘게 써놓은 나무를 밟지 말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돕다가 독일군에게 잡혀 사형당한 영국 간호사 에디스 카벨의 이름을 따 붙여진 에디스 카벨 산은 천사의 모양을 한 엔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카벨 호수로 흘러내리는데 운 좋게도 나는 빙하가 깨지면서 호수 위에서 녹아내리는 거대한 장관을 지켜볼 수 있었다.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restless and I dream of something wild. Turn around.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helpless and I'm lying like a child in your arms. 빙하를 품에 안아 녹이고 있는 카벨 호수는 생전의 에디스 카벨, 그 천사처럼 따뜻했던 마음을 머금고 있는 듯했다. 폭포처럼 녹아내리는 빙하. 에디스 카벨 산의 대부분은 얼어붙은 빙하의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땅속의 작은 구멍에서 신기하게도 찬바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엔젤 빙하가 녹아 흘러내린 물을 사람들은 에디스 카벨의 눈물이라 생각하며 물통에 담아 마신다. Healthy? Well, it's supposed to be, right? They say it is. Very pure. Yeah. But that's cold enough for me. 나도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진 에디스 카벨을 생각하며 떨어지는 빙하수를 받았다. 로키의 자연은 이렇게 물줄기 하나에도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과 역사를 품고 있다. 인디언의 얼굴을 닮은 산. 거센 물살이 주변의 지형을 깎아내 빚어낸 말린 흙곡의 골짜기마다 숨어있는 폭포.
수천 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로키는 함께 해온 것일까. 시내의 모든 건물이 동화 속 풍경 같은 제스퍼는 제스퍼 국립공원의 중심 도시다. 마을 어귀에서 나는 뜻밖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제스퍼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비였다. 나는 낯설지 않은 이 조그만 마을에서 그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마치 장난감 소방차가 나올 것 같은 제스퍼의 소방서에선 20명의 자원봉사 소방관들이 그들의 자연을 땀 흘려 지켜가고 있었다. Wildfire is actually looked after by the parks people and stuff. So all we do is wildfire around town we protect, and we also go to car accidents and house fires and stuff. So there's 28 volunteers, and we got a rescue truck, aerial truck, and 2 fire trucks, and then what we call wildland fire trucks. 그날 저녁 나는 제스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한 식당을 찾았다. 어디서든 나를 반겨주는 로키 사람들. 식당 벽에는 유명인의 사진 대신 로키와 함께 숨쉬고 로키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어온 진정한 로키인 바로 제스퍼 사람들이 있다. 어둠 속에 장대한 위험을 감추고 있던 로키의 대자연이 푸른 여명 속에 다시 피어난다. 사람들은 오늘도 또다시 로키에 오른다. 인간의 힘대로, 인간의 뜻대로 자연을 정복하려는 야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담고 싶은 사람들, 자연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로키는 아름답고 사람들은 행복하다.